저 이거 정말 잘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내 집 마련,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내 집 마련의 신 코너의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전원주택, 전세로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주제인데요. 주제 들어가기 전에, 자, 시청자 사연을 저희가 방송해드린 내용에 답변이 왔습니다. 자, 러쉬0218님, 혹시 구독자님들 기억나세요? 반갑습니다. 제 사연이 월천대사님 방송에 소개될 줄이야. 답답한 마음에 혹시나 해서 보냈는데 떡하니 방송이 됐네요. 소름 그 자체입니다. 이거 정말 쓴 대로 제가 읽는 거예요. 방송에서 현재 진행 상황 알려달라고 하셔서 글을 올립니다. 라고 해서 피드백 주셨는데요. 이제 생각한 것처럼 이제 둘이 합쳐서 연봉 1억은 좀 아니라고 하시는데 청약 수업을 들어봤더니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청약에 관련된 것은 조금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신혼특공은 월 보수액을 조정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서 좀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애가 없으니까 이제 2순위나 겨우겨우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청약 강의는 들어봤지만 역시나 신혼부부 희망타운, 그 다음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두 개 다 좀 힘들다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각자 통장 관리하고 있는데 제 소득에서 반은 주택 자금 명목으로 저축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시고요. 그때 소득 좋아하셨잖아요. 반을 저축하시니까. 와이프는 본인 용돈, 식료품 등등으로 소비되고 있고요. 통장 통합을 해서 좀 더 저축 지향으로 가고 싶은데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면 통장을 같이, 요즘 반반 결혼도 많이 하고 하니까 각자 관리를 하지만 사실 통장을 합쳐서 한 분이 관리하는 것이 자산 형성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니까 부부가 합심해가지고요. 통장을 반드시 합쳐서 자산을 관리하실 것 추천드립니다. 답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데일리 누 님이시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고 이번에 신축 아파트 매매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녹양역에 있는 거 하셨나? 부모님 명의로 진행했고요. 이거 자금 출처 왔다 갔다 하실 때 계약금은 대신 넣어주셨을 텐데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조금 잘 알아보시고요. 저희는 신혼부부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살짜리 아들이 있어서 전원주택을 보고 있는데 전원주택은 전세로만 살아야 하나요? 습세권으로 아이의 교육과 노후 생각으로 마련하고 싶은데 답 좀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인천 청라와 잠실 쪽에서 출퇴근합니다. 출퇴근지가 완전히 반대예요. 한 분은 청라고 한 분은 잠실이라서 서쪽하고 동쪽하고 완전히 끝인데. 자, 첫 번째 질문. 신혼부부 특공을 써야 할까요? 쓴다면 어느 지역으로 써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 전원주택을 전세 매매한다면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용인, 김포, 수원 부근으로 봤습니다. 저 이거 정말 잘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애기 늦게 가졌잖아요. 다들 알다시피. 이렇게 애가 생기면 마당 딸린 집이 그렇게 갖고 싶어요. 걔도 좀 키웠으면 좋겠고 텃밭도 좀 하고. 그때는 그래서 15년에 경매로 마당 딸린 집들, 그때 경매 한참 많이 나오고 아직 회복이 안 됐을 때니까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집값이 한 매매가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2층짜리 낡은 빨간 벽돌집, 그거를 사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수선을 하면 옥상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옥상도 마당처럼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엄청 알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첫 번째, 일단 젊잖아요. 아이가 이제 3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연 주신 분도 되게 젊단 말이에요. 30대이거나 아니 저처럼 늦게 아기를 낳았어도 40대 초반이실 텐데 그러면 아직은 근로를 10년 이상 더 활발하게 하셔야 돼요. 일단 젊은 사람들은 직주 근접,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학교도 필요하고요. 학원가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아이가 학력기에 있을 때는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고 특히 일단 유치원 보내기도 너무 힘들어요.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일단 저는 안 가셨으면 좋겠고 이 전원주택이 문제가 뭐냐면 한참 이 전원주택 가는 거 정말 대유행했었잖아요. 기억하시다시피. 근데 요즘 문의가 많이 와요. 전원주택 팔고 싶은데 파는 루트 좀 알려달라고. 근데 이게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전원주택을 공유하는 그런 카페 같은 것만 좀 알려주고 마는데 이게 한때 유행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한때 유행이 지나갔고요. 근데 두 번째 귀농을 하셔가지고 가시게 되면은 그 동네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텃세가 좀 있대요. 그래서 아예 저처럼 외가가 있거나 이렇게 연고지가 있어서 내려가는 게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좀 어울려서 지내기가 매우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갔다 다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이 들어서 귀농하셨을 경우는 이제 병원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결국 올라오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이 재산을 처분하고 올라오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처분이 잘 안 돼요. 다시 또 임자를 만나기 전까지 또 누가 이렇게 그 데일리 누님처럼 그런 데 꽂혀가지고 오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다시 임자 만나서 매도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전원주택이 뭔가 개발 가치가 있는 곳이어서 뭐 전원주택의 개념보다는 아예 땅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고 토지 투자하듯이 사놓고 거기서 이제 거주하다가 나중에 개발되고 이제 보상되면 이렇게 그런 개념이면 사실 또 좀 문제가 다른데, 일단 전원주택을 사는 방법이 첫 번째가 그 토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택지에 붙어있는, 그러니까 미사지구, 뭐 이런 택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지구에 있는 땅을 사서 매입을 해서 집을 지어서 마당 딸린 집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땅콩주택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작은 데크가 있는 마당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얘도 나중에 황금성이 문제가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예 지어져 있는 타운하우스를 새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타운하우스들이 그런 택지들마다 한때 한 10년 전쯤에 정말 유행했었기 때문에 용인시라든가 아니면 고양시 인근에 이런 타운하우스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를 일단 새로 한번 들어가서 살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사는데 마음족도가 좀 있고 하시면 그때쯤 결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아주 간혹 아파트에 꼭대기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깎아진 사선 제한 때문에 발코니를 주는 그런 아파트들이 간혹 있거든요. 33평인데. 아니, 복층구조, 분당에도 복층구조인 아파트라서 위에 층의 일부분이 이렇게 발코니처럼, 그럼 약간 마당 딸린 집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집도 한번 이 틈새 시장으로 참고해 주는 게 좋겠다. 자, 일단은 저는 신혼부부 특공을 사용을 하셔서 한 번 더 청약하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근데 신혼부부 특공을 하시려면 점수라든지 이제 그 자녀의 수로 인해서 가점 필요하시니까 반드시 청약 수업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청약책들이 많거든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청약 공부 한번 해보신 다음에 다음 청약 한번 도전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는 그런 집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전원주택, 이제 보다는 좀 아이도 어리고 유치원도 있어야 되니까 이제 타운하우스, 아니면 이제 테라스가 있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의 집들로 일단 한번 새를 들어가 보신 다음에 살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자, 주거의 투자 관점이 들어가다 보니 이제 시세 차익이 크게 볼 수 있는 지역, 혹은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것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일 텐데요. 사실 주거라는 것이 내가 살고 싶은 곳,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만족을 느낀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투자적인 접근이 주거 환경이나 본인의 행복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요, 정말 재밌는 주제여서 데일리 누님 덕분에 제가 옛날 기억도 좀 살리고요, 좀 재미있게 방송해본 것 같습니다. 자, 그 직방TV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 집 마련의 시는요, 여러분의 이런 고민과 사연을 다양하게 저희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하단에 있는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내용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내 집 마련의 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로망하고 현실하고 다르다는 거. 너 땅콩주택 살면은 오르락내리락 무릎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2년만 살면 그냥 바로 3층이잖아. 그러면 오르락내리락. 애들은 좋아하는데 애 엄마 청소 힘들고 무릎이 막 나간대, 이 관절이.